육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상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 이슈가 되는 부분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10년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평생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드디어 제로금리 시대가 열리지 않느냐라는 걱정 반, 기대 반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년 초반인데요. 좀 제로금리를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제로금리를 수용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8월 달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1.5% 동결됐습니다. 가을이라든가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한두 번 정도 더 그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면 계속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직전에는 그 속도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과 유럽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제로 금리까지 갔다 왔거나 지금도 마이너스는 유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 정책이라든가 또는 기초산업 육성이라든가 내수 이런 쪽이 취약합니다. 쉽게 뜨뜻하지 않습니다. 열정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리라는 우리의 수단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일단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분들,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자가 덜 나가니까. 그리고 예금을 할 유인이 적어지죠. 예금을 해도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럼 뭔가를 좀 투자를 하거나 할 수가 이제 있거나 아니면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즉 미래에 금리가 높게 되면은 현재 소비를 희생하면서 미래에 어떤 추가적인 그런 금리 어떤 자산을 추가할 수 있는데 미래나 지금이나 금리 똑같다고 하면은 미래의 소비를 당겨서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제로금리가 지금 된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로금리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틀었다라는 그런 측면. 마치 유조선 할 때는 비행기에서 볼 때는 느껴집니다. 어떤 파도 포마를 보면은 저 유조선이 턴을 하고 있구나, 직진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대략 지금은 아마 우리나라가 1.25%가 최저 기준금리였거든요. 그러다가 1.75까지 갔다가 다시 1.5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움직임은 1.25 또는 1.0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경제 쪽에 대해서 연구소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에서도 물가가 올라가서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물가는 안 올라갑니다, 지금. 사실, 지난 8월 달 금리가 사상 최초로 1965년도부터 물가 상승률은 조사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그때 이후로 최초로 물가가 제로로 갔다는 겁니다. 즉, 제로 금리와 제로 물가, 뭔가 궁합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물가가 0%라는 것은 사실상 마이너스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것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사상 최초로 물가 상승률이 0% 됐다고 치면은요. 물가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물가 올려야 되냐면은 양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적인 인플레이션이다 또는 지역적인 디플레이션이다 했을 때 디플레이션이 더 나쁘다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산업의 활기가 없고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 위축이 되면 어떤 기업체의 매출도 줄겠죠. 그럼 그 기업체 매출을 줄기 때문에 인력들을 고용 조정을 하겠죠. 퇴직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급여를 깎거나 그러면 소비가 더 감소합니다. 반면에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지금 소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쌀 것 같다 해서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면은 급여를 더 줄 수가 있고요. 그 더 증가된 급여로 소비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플러스 썸 되는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물론 급격하게 인플레 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죠. 하지만 약간의, 즉
GDP 성장률 정도,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좀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경제가 침체된 건 맞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어떤 경제 고백이라든가 중국의 여러 가지 뭐 어떤 무역 전쟁에서 힘든 부분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 고통을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계의 어떤 그런 물가 상승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알바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영업 이런 분들,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경제 계층입니다. 이런 분들이 소득이 감소했죠. 아니면 뭐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자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가령 김치찌개 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또 뭐 가족들이 다 충동해서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측면에서 좀 어떤 원가를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결국은 소득은 감소하는데 우리 생필품을 그 구입할 때는 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역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 경제에 구성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반면에 경제는 침체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가칭 household stagflation이라고 말을 붙여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원인은 그 선행되는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활력이 없다. 그 경제 활력 없는 것은 우리 자체의 어떤 유책 사유라보다는 주변 어떤 강대국들의 그런 어떤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든가 또는 뭐 중국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러한 어떤 차이 또는 일본의 어떤 정치와 역사와 이런 왜곡되는 문제에 다 복합적으로 특히 북한 문제도 뭐 빼놓을 수가 없겠죠. 러시아 뭐 이런 강대국들과 북한 문제가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뭐 여러 가지 정책에 좀 다 잘 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쁜 함언을 내 가지고 경제 어렵다라는 거에서 특히 이 어떤 우리 가정 경제에 어떤 그런 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서민들은 더 고통스럽다 이런 거죠. 자, 이럴 때일수록 은행 예금 적금에 대한 그런 선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안정감 있고 강제저축 효과가 있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어떤 그런 재난이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는 뭐 장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보장성 상품 또는 저축성 보험 이런 부분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7대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표입니다. 드디어 정말 우리가 처음 보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0%입니다. 자, 이거는 단계별 문제 절대 아니거든요. 물가가 내려가니까 서민들이 살기 좋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약 500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 구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뭐 어떤 자동차 휘발유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택시를 타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또 된장찌개를 사 먹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 어떤 생활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어떻게 컨설팅 해야 될 것인지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지만 계속 의견을 한번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뭐 발맞춰가지고 소비자 심리 지수 떨어지고 있고요. BSI 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I 지수라고 합니다. 경제 심리 지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이 기준 지표인데 88.4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버티는 것이 무역 수지입니다. 자, 지난달은 17억 달러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물론 이 흑자는 과거의 어떤 상당히 큰 규모의 흑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91개월 연속으로 흑자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넘고 있다는 것은 좀 위안이 됩니다. 즉 환란은 뭐 발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가 지수는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과 중국 홍콩을 보면 전부 다 내렸습니다. 즉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8월달 기준으로 해서 월초 대비 월말이 전부 다 내렸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섬으로 당분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치킨 게임이라 할 수도 있겠죠. 미국 이기냐 중국 이기냐 뭐 이런 경쟁인데
의외로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양새라 우리는 중국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등이 중국이고요. 2등이 미국입니다. 3등이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4등이 홍콩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 만만치 않죠. 따라서 중화권의 수출이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거죠. 즉 미국이 아무 유리하죠. 무역 전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중국이나 홍콩 쪽에 같이 이 어떤 편을 먹는다는 말은 표현이 과하지만 같이 어떤 준 공동 운명체 정도로 우리 수출 경제가 가고 있다. 그래서 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는요. 구체로 보겠습니다. 자, 8월 달 평균 금리입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가장 기준이 되는 금리 중에 하나죠. 이 금리가요. 1.164%입니다. 우리 기준금리보다 낮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1.5인데 1.164%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우리 금통위가 열리게 되면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따라서 은행권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의 초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내릴 판이죠. 자, 그럼 대출금리 보겠습니다. 코픽스 금리죠. 자,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인데, 자, 이 기준금리가 잔액 기준은 1.96%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1.68%입니다. 만약에 해당 은행의 기여도가 매우 높고 신용이 우수한 분이라면은 이 금리에 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 쪽에 앞으로 좀 더 좀 돈이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율은요. 좀 올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인데 8월달 평균, 월 평균인데 1211원 52전입니다.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는 평균으로 봤을 때 33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통화량은 M2 증가율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6.7%가 이제 올랐는데 자, 이런 부분은 시중에 통화량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일부 강남의 아파트라든가 또는 뭐 일부 돈 되는 노른자의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따라서 지역별 또는 뭐 물건별 부동산의 차별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이라든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 자금은 계속 약보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자, 두바이유는요, 배럴당 58달러 정도에서 그 전 달보다 월 평균 시세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금시세는 올랐습니다. 자, 온스당 무려 전달에 비해서 월 평균입니다. 이것도 88달러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500달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건데 수년 전에 19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온스당. 그때 매우 높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거의 10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다. 특히 증권 쪽 주식이나 이런 채권 쪽이 좀 불안하다. 따라서 안전자산이 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통화도 달러는 안전자산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달러는 뭐 세계 기축통화니까 부도가 없는 유일한 통화인데 지금 원달러 환율 들여서 올라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은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일부 지역 그리고 일부 뭐 소형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또 신축 아파트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거의 1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계속 내리막길 가다가 조금씩 주택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다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올랐습니다. 소폭 0.05%가 올랐거든요. 전기 대비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주택 전세 가격 지수도 계속 내리막길 걷다가 딱 멈췄습니다. 딱 0% 나왔거든요. 전기 대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금리가 제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선행 지표가 물가인데 물가는 드디어 이제 제로 물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서 마이너스 물가가 되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달도 성공적인 이 재테크 또는 재무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